지금은 도서관 야외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Q&A 및 고민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너무 추워. 어떡하지? 인스타로 이거를 받았어요, 여러분. 터치드 팬분들이랑 제 지인한테 모모를 좀 받았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다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밖에 없고요.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했어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쁜가요? 감사합니다. 밍밍님, 너무 자신감도 넘치고 밝고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밍밍이냐면 그 터치드 팬들끼리 암묵적으로 나와준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샛별이에요. 그래서 그 샛별이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팬덤 활동을 하면서 밍밍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밍밍이냐면 저희 터치드 멤버 여자 보컬이 윤민이에요. 그래서 윤민, 밍밍, 밍밍 해서 밍밍. 그래서 팬분들은 저 밍밍으로 잘 불러주십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아직도 무슨 일이 많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정신과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무슨 일이 맞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질문을 저는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만 하지 않을까, 할머니가 돼서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리고 그 기회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뭐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누군가는 뭐 어떤 한 길을 쭉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요. 뭐 신이 알지 않을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게 제일 먼저고요. 뭐 그런 게 없다 하시면은 옛날에 좀 본인이 어렸을 때 내가 뭘 하면 행복했는지, 내가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뭘 하면 좀 뿌듯했는지, 에너지를 얻었는지, 그런 거를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본인 지인들이나 너 좀 이거 재능 있다. 이런 거 하면은 잘하겠다. 나중에 이런 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들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직업을 나중에는 돌고 돌아서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본인이랑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을 해도 결국에는 본인이 좋아했던 일을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진로를 찾아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뭐 학생 때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진짜 모르겠다 하면은 뭐 다양한 활동을 좀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해본다든지 하면은 그 뭔가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열려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진로를 찾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수연님 너무 멋져요.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하세요. 하자.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막 멋있다는 말이 저는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그 사람의 애티튜드나 아니면은 뭐 하고자 하는 일이나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있다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솔직히 저는 더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간호사가 되셨나요? 저는 사실 의료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의료 쪽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치과, 치위생사도 생각을 했었는데 치과를 제가 치과뿐만이 아니라 병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몸이 좀 약하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병원 특유의 분위기, 병원 특유의 뭐 약품 냄새 그리고 치과 하면 치과 냄새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냄새가 일단은 좋았고 나 이런 냄새 맡으면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 일을 한다면 이런 쪽에서 일하겠다는 막연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확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간호사가 됐냐고 묻는다면 간호사라는 직업은 치위생사보다는 폭이 좀 넓어요. 내과, 외과, 중환자실, 수술실, 뭐 각종 이런 특수파트, 정형외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저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다가 정신과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간호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파트에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멋지니까요. 완전 멋있잖아요. 진짜 임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멋있거든요. 대학 동기도 특수 파트에서 일하는 동기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기들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포함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물론 일은 힘들긴 하지만 간호사가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 책 추천해주세요. 책 추천. 제가 책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제가 뭐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마음이 좀 복잡하거나 뭔가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저는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뭐 에세이, 소설도 고전 좋아했고, 인문학, 심리학, 철학 이런 거. 그리고 근데 철학은 좀 성인 되고 나서 읽었어요. 철학은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고 학생 때는 좀 에세이나 인문학, 소설 이런 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작가를 추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한강 작가 있고 한강 작가, 최윤수 작가, 그 다음에 조예은 작가, 최진혁 작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이분들이네요. 다음 질문. 나의 성공 운이 좋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정신과 간호사로서의 견해가 궁금해. 그 사람은 좀 불안도가 조금 높고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인 거죠. 그 성공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뭐 좋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방어죠. 방어 기제가 조금 작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이 잘 안 풀린다거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덜 다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방어 기제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덜 아플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견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삐뚤어진 생각이잖아요. 바뀌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를 응원해주는 좋은 사람들, 나를 진짜 순수하게 나 자체로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래요.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껴안을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학창시절에 슬럼프 온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요즘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창시절에 슬럼프 온 적 있죠. 저는 슬럼프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도 왔고요. 대학생 때도 왔어요. 슬럼프라기보다는 대학생 때는 그 슬럼프가 좀 심해져서 거의 병으로까지 돼서 치료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요.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버텼어요. 저는 악쓰고 버티고 공부로 따지면 울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뭐 감정으로 따지면 힘들면 울고 그런데도 일상생활은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빠지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포기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와도 치료를 받고 있어도 상담을 받고 있어도 그냥 악쓰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낮은 학점을 받던지 뭐 낮은 점수를 받던지 그래도 저는 그냥 했어요. 울면서 했어요. 집중이 안 돼도 했고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그 포모도로 공부법이라고 아시나요? 포모도로 공부법이 25분 하고 5분 쉬고 이런 공부법인데 이런 것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조금 버텼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만약에 집중 시간이 좀 짧다 이러시면은 25분을 20분으로 줄이세요. 20분으로 줄이고 15분으로 줄이고 쉬는 시간을 2분, 3분 이렇게 줄여서 텀을 짧게 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이렇게 한번 끝내놓고 또 한 텀이 이렇게 끝나면 10분 쉬고 뭐 2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너무 싫어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필요한 공부예요. 지금은 뭐 당장에 뭐 쓸모가 없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먹어요? 나중에? 뭐 우리가 수학 전공을 할 것도 아니고 뭐 미적분, 적분 이런 거 왜 배워요? 그 학생 때 그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지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생 때, 대학, 고등학생, 중학생 때 공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억지로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 요즘 뭘 해도 하기 싫은 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 그냥 게을러진 걸까? 이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냐 아니면 좀 짧게 가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면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면 아마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진 것 같은데, 그냥 게을러진 거라고 하기에는 본인도 그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굳이 정신과 상담이나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본인을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기를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책 독서 굉장히 좋거든요. 독서 굉장히 좋아요. 독서를 통해서 본인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철학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뭘 해도 하기 싫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냥 나 하기 싫은가 보다. 인정을 하는 게 좀 더 건강한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나 들어가야겠다. 너무 추워.